2016년 8월 30일. 누구야? 이 남성. 이 료쿤의 트위터 사진을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어쨌든 2016년 8월 16일 날 이 료쿤의 아까 이 트위터에 이런 글이 올라왔었어. 2016년 8월 30일 나츠야스미 사이고 다시네. 뭐냐면 여름방학 뭐 거의 끝자락이네. 이런 글이 올라왔어. 그런데 이 료쿤의 트위터의 마지막 작성일이 언제냐? 바로 이날입니다. 2016년 8월 31일 오후 6시 9분에 올린 글이 마지막 글이었어. 이때부터 굉장히 트위터에 업데이트를 되게 자주 하던 친구가 이때부터 트위터의 모든 글이 싹 스탑해요. 다 멈춰. 어떤 글도 업데이트 되지 않아. 그런데요, 이 남성 료쿤의 트위터에는요, 누나랑 사이가 좋은 듯한 글들이 몇 가지 있었대요. 그래서 제가 료쿤이 직접 글을 올렸던 그 글을 가지고 왔어요. 그 료쿤이 실제로 적은 거예요. 너 지금 이상한 소리 들리지 않았니? 약간 타이어 긁는 소리 같은 거 들린 것 같은데. 죄송해요. 아닌가 봐요. 잘못 들었나 봐요. 자, 이게 뭐냐면 12月26日 12월 26일 날 아내とデートしなくてはならなくなった. 아내가 일본말로는 여러분 친누나라는 뜻이에요. 아내. 그래서 아내 또 데이트しなくてはならなくなった. 이게 뭐냐면 누나랑 데이트 안 하면 안 되게 됐어. 이런 글이야. 이 글은요 2014년 12월 13일 날 올라온 글이에요. 그래서 이 료쿤이 쓴 글이 12월 26일 친누나랑 데이트 안 하면 안 되게 됐어 라는 이런 글을 올려요. 그리고 또 다른 영상도 있어. 또 다른 올린 글도 있어. 바로 이거예요. 이게 한 푸딩의 사진인데요. 2015년 3월 5일 날 업데이트한 글이에요. 여기 자세히 뭐라고 써있냐면 아내니 모라타 푸딩 오이시 라고 써있어요. 아내니 모라타 푸딩 오이시. 무슨 뜻이냐면 누나한테 받은 푸딩 맛있다. 이런 글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받은 푸딩 사진과 함께 업데이트를 해놓은 거야, 트위터에. 그래서 이 친구가 얼마나 굉장히 자주 업데이트를 했는지 여러분 아실 거예요. 중간중간 계속 올라온 건데 이 업데이트는 친누나에 대해서 올라온 것만 제가 가지고 온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만 봤을 때는 굉장히 누나를 아끼는 동생, 그리고 동생을 아끼는 누나, 굉장히 되게 낙가요금 이해했다잖아. 되게 사이가 되게 좋아 보였어. 그쵸? 이 트위터만 봤을 땐 그래. 누나랑 데이트해야지. 누나 사진 푸딩 맛있다. 그럼 누가 봐도 되게 형제가 너무 좋은 그런 사이였는데, 그런데요, 한편으로는 다른 의견들도 있었어. 자, 이 친구가 인터뷰한 영상이 또 있어요. 료쿤의 절친한 친구가 인터뷰한 영상인데 이런 트위터와는 다르게 다른 이야기를 또 합니다. 자, 친구 영상이에요. 이 친구가 뭐라고 인터뷰하는지 한번 그냥 들어보시죠. こんな話も1年ぐらい前になんか弟が部屋に人を連れ込んだりしてちょっとうるさかったのかわからないですけどそれでちょっと仲悪くなったみたいなのは聞きました。 지인이 말한 게 뭐냐면 동생이 자꾸 사람들을 집으로 불러가지고 되게 시끄럽게 해가지고 좀 사이가 안 좋아졌어 라고 말을 했대. 그러니까 다툼이 좀 자주 있었던 걸로 보이는 거야. 아까도 보셨다시피 료쿤 친구들 3명이 집에 찾아올 정도로 료쿤의 집을 알고 있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았어. 그랬다는 뜻은 뭐야? 료쿤이 되게 친구들을 자주 집에 초대했다는 얘기가 돼요. 그래서 자꾸 료쿤이 나 동생이 자꾸 사람들 끌고 와가지고 겁나 시끄럽게 되게
그래서 사이가 좀 안 좋아진 것 같은 느낌을 받았다는 이 에미의 지인의 인터뷰였습니다. 료군이요, 자신의 친구들에게 이런 부탁을 했었대요. 어떤 부탁이냐면, 야, 나니가 아따라 다노무 라고 했었대. 나니가 아따라 다노무,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무슨 일이 생기면 부탁할게, 이런 뜻이에요. 무슨 일이 생기면 좀 잘 부탁할게. 이게 무슨 얘기야? 이런 걸 왜 친구한테 부탁하지? 무슨 일이 생기게 된다면 뒤를 잘 부탁해. 왜 이런 걸 친구들한테 부탁을 했을까요, 료군은요? 암시한 거다. 의미심장. 암시하고 있었네. 맞아요. 그럼 일단은 이 둘의 관계부터 한번 좀 들어가 봐야 돼요. 이들은 왜 단 둘이 살고 있었냐? 자, 그 이유는요, 이들의 부모님은요 10년 전에 이혼을 하게 돼요. 이혼을 해. 그때 다른 형제들과는 다 뿔뿔이 흩어져. 이 둘만 형제였던 게 아니야, 여러분들. 사실은 다른 형제도 있었어. 그런데 10년을 이혼을 하면서 다 뿔뿔이 흩어지고, 아버지는 지금으로부터 5년 전에 이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됩니다. 료큰의 부탁, 나니가 아따라 다노무, 무슨 일이 생기면 부탁해. 왜 이런 부탁을 했을까요? 자, 그래서 에미의 지인이 인터뷰를 계속 이어서 합니다. 자, 이 에미의 가족에 대해서 나오게 돼요. 가족에 대해서 나오는 인터뷰인데요. 그거 한번 들어보세요. 何人兄弟だったとか4人兄弟 난인 쿄다이다. 그러니까 난인 쿄다이가 뭐냐면 몇 명의 형제가 있었나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말한 게 4명의 형제가 있었다고 했어. 4명. はい、途中でなんか離婚だからっつうのが聞いて別れたっていうのは聞いてでも 기띠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런데 그러니까 그 중간에 부모님이 이혼을 하셔가지고 다 뿔뿔이 흩어지게 됐다고 들었대요. 그래서 ずっとその姉と2人でその止水のあそこで住んでたっていうのは 그래서 둘이서 계속 살게 됐대. 둘이서 계속 살게 됐대. 아내 또. 그래서 누나랑 같이 2명이서 그때부터 쭉 같이 살게 됐다고 하는 거야. 얘는 누구 지인이야? 료상이구나. 료의 동급생이네요. 아우, 죄송해요. 미안해요. 료의 동급생이었네요. 미안합니다. 친남동생의 동급생이었어. 미안해요. 제가 저걸 못 봤네요. 그 밑에 자막 보느라고. 료의 동급생이었어. 미안해요. I'm sorry. 어쨌든. 자, 그러면 4명의 형제가 있었다고 해요. 4명의 형제? 자, 이게 이 료쿤과 에미의 가족 관계도 사진을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실은 아까 그 집 보셨어요? 여러분 집 기억나요? 집 기억나? 아까 집이 얼마나 좋았는지? 여러분들이 깜짝 놀랄 정도로 집이 좋았잖아. 이 집에 사실은 6명의 가족이 살고 있었던 거야. 아빠, 엄마, 그리고 이 장녀, 그 에미짱, 그리고 료쿤, 그 다음에 둘째 누나가 있었고 셋째 동생이 있었어. 그러니까 누나가 2명 있었고 또 여자 동생이 1명 있었던 거지. 료쿤으로 봤을 때는 딸 셋의 아들 하나인 되게 좀 어떻게 보면 대가족인 그 가족이었는데, 결국에 엄마랑 아빠랑 이혼을 하게 됩니다. 이혼을 하게 되면서 엄마와 이 셋째 딸은 같이 집을 나가게 돼요. 같이 집을 나가게 돼, 엄마랑. 그러다가 이제 아빠도 죽고 이 둘째 딸도 뭐 떨어지게 되죠. 나가게 되죠. 그런데 여러분들 대박인 게 뭔지 알아? 아빠가 5년 전에 이 집에서 죽었다고 했잖아. 아빠가 죽었단 말이야. 집에서 죽었어. 그치? 그런데 지금 경찰들이나 일부 언론에서 이 아빠의 죽음도 지금 의심을 하고 있어요. 왜냐면 아빠의 시체도 늦게 발견됐대요. 나 소름 끼쳤어 지금. 지득 끼쳤어.
아빠의 시체도 늦게 발견된 거야. 근데 여러분 생각을 해봐. 이 집에 가족이 다 같이 사는 것도 아니야. 그치? 가족이 다 같이 사는 것도 아니고 이 둘이 같이 사는데 히키코모리가 아닌 이상, 집안에만 이렇게 붙어있는 사람이 아닌 이상 아빠가 죽은 걸 몰랐을까? 아빠가 죽은 걸 모를 수 있는 확률이 대체 얼마나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셨다시피 남동생도 그렇고 여자도 그렇고 되게 활동적이었어. 여자 같은 경우에는, 에미 같은 경우에는 밖에서 맨날 일하러 돌아다니고 되게 굉장히 밝고 잘 웃는 아이였고, 남동생도 굉장히 친구들도 많고 활동적인 성격이라고 그러는데, 그럼 이렇게 왔다 갔다 맨날 집에 이렇게 돌아다니는 이 두 남매가 아빠가 죽은 거를 모른다? 그게 말이 되나요? 또 굉장히 좋은 집에 살았는데, 그렇다면 아빠가 매일 출퇴근을 했을 텐데 어느 날부턴가 아빠의 움직임이 보이지 않는다라고 분명히 의심할 법도 한데, 어랄라? 아버지의 시체가 늦게 발견돼. 그래서 일부 언론이 이렇게 주목하고 있는 거야. 봐봐, 에미가 남동생 시체를 절단해가지고 냉장고에 넣어놨어. 그게 뭐야? 이 사체를 발견시키지 않게 하기 위해서 시간을 좀 끈 거야. 그러니까 5년 전에 아빠도 혹시나 이 에미와 무슨 상관이 있지 않을까? 지금 그렇게 추측을 하고 있는 거지. 아빠가 5년 전에 죽었으니까. 어쨌든 그렇게 최악의 상황에서도 그 자기 자신에게 굉장히 이런 안 좋은 최악의 상황이 닥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에 아버지의 시체를 조금 늦게 발견하게끔 뭔가 좀 머리를 굴린 게 아니냐, 이런 말도 있지. 그러니까 그 사실을 알고 있는 남동생이, 누나가 친아빠를 죽였다는 걸 알고 있는 남동생이 자기도 언젠간 이렇게 죽게 될지도 모른다, 이런 불안감에 자신의 친구들에게 나니가 따라 타노무, 나는 부탁을 한 게 아닌가, 무슨 일이 생기면 부탁할게 라고 친구들에게 계속 부탁을 해왔던 게 아닌가,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지.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앞뒤가 너무 딱딱 맞잖아, 그치? 아니 그냥 만약에 예를 들어서 친누나랑 뭐 태격태격 에야 이렇게 해서 태격태격 싸웠다고 치자. 그 동생이 21이고 누나가 25이야 21살짜리 남자를 여자가 어떻게 이기니, 힘으로. 맞잖아. 나도 내 동생보다 나이가 많지만 내가 나이가 많다고 내 동생을 힘으로 이길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만약에 톡톡톡톡 이렇게 때려 싸우는 거였으면 굳이 친구들한테 그런 부탁을 했을까? 그런 부탁을 안 했을 것 같거든요. 왜냐면 내가 힘으로 누나를 컨트롤할 수 있으니까. 그런데 아버지의 죽음과 연관되어 있다면 이 료꾼이 자기 친구들에게 무슨 일이 있으면 생기면 부탁해라는 부탁을 한 이유가 알 수가 있는 거지. 그 당시에 그 친구의 신고로 경찰들이 왔다고 했잖아. 그래서 그 경찰이 왔을 때도 이 에미가 이랬대. 아, 잠시만요. 집안 정리 좀. 막 이러면서 다케우치상 다이조부 데스요 하고 내대우다사요 그러면서 아 괜찮으니까 빨리 나오세요 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에미가 바로는 집으로 들이지 않았었대. 그리고 나서 경찰이 이제 집으로 딱 들어갔는데 갑자기 어디에선가 라는 여자 울음소리가 들렸대요. 그리고 그 울음소리의 주인공은 바로 다케우치 에미였죠. 그런데 이 울음의 이유는 동생을 죽인 자기가 너무 싫고 그 뒤늦은 죄책감에서 나오게 된 눈물인 건지, 이제 다 끝났구나, 난 이제 걸렸구나 라는 그 자기 방어에서 나온 눈물인 건지, 그거는 에미짱만 알 수 있는 거겠죠. 그리고 이제 제가 뭐 어떤 영상을 지금부터 하나 보여드릴 거예요. 지금부터 영상 하나 보여드릴 건데, 이 영상은 어떤 영상이냐면 이 료군이 실제로 트위터에 올린 영상이에요. 움직이는 영상이야.
これはりょうさんがツイッターに投稿した動画。自宅では 그래서 보시면 알겠지만 이 료쿤이 그 직접 올린 영상이야. 저 게임을 하는 거를 직접 올린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집안 사진을 한번 봐봐. 내가 집안 사진을 좀 크게 해서 보여드릴게요. 자, 집안 사진을 한번 봐봐. 이게 실제 료쿤의 방이에요. 제가 크게 해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보시면 알겠지만 음악 장치가 뭐 이렇게 되어 있어. 막 리믹스 DJ 하는 그런 것도 있고, 막 옆에 사진 보면은 애니메이션이 있는데 저것도 아마 음악 관련된 그런 애니메이션이라고 알고 있어요. 그리고 이게 온가크 게임인데 이게 음악 게임이래요. 음악 게임이야. 그러니까 이 친구가 보면 뭐 게임도 좋아했고 음악도 좋아했던 친구야. 그치? 음악도 좋아했고 게임도 좋아했던 친구예요. 자, 잘생겼어. 그치? 자, 음악도 좋아했고 게임도 좋아했었어. 그런데 트위터에 자기가 막 이렇게 연주하는 이런 거를 영상으로 올릴 정도로 트위터에 굉장히 자기 자랑하는 것도 좋아했고 트위터에 업데이트도 되게 자주 했고 이랬어. 그런데 트위터에 와 누나랑 데이트를 해야 돼, 안 하면 안 되게 됐어 라든지 누나가 사준 푸딩 너무 맛있다 라면서 누나의 칭찬만을 계속했어. 누나에 대한 자랑, 뭐 누나랑 친하다는 이런 글들을 올렸는데 어느 날 료쿤의 트위터에 한 글이 올라오게 됩니다. 어떤 글이냐면요. 고레다카라 아내와 야한난다. 이러니까 누나가 싫어. 이렇게 올려요. 아, 이러니까 누나가 싫어. 이런 글이 올라와요. 이 글이 올라온 건 2014년 12월 25일 크리스마스 때 올린 글이에요. 그래서 친구들한테 인터뷰를 했어. 료쿤의 친구들한테 인터뷰를 했는데 요즘 그렇게 대화를 하지 않았대. 그냥 둘이 별로 서로 생활에 간섭하지 않는 것 같은데. 그리고 요즘에는 조금 서로 대화하는 것도 못 봤어요. 라고 인터뷰를 해. 그래서 지역 주민에 따르면 이 남매는요 사이가 꽤 좋은 편이었었대. 근데 갑자기 좀 사이가 별로 좋아지지 않은 것 같다, 약간 이런 인터뷰 있었는데 이 둘 사이에, 이 에미와 이 료쿤 둘 사이에는요 둘만의 규칙이 있었어. 자, 어떤 규칙이었냐? 첫 번째, 생활비를 반반씩 보태기. 둘이 사니까 생활비는 반반씩 내야 되잖아. 그리고 두 번째, 마음대로 서로의 방엔 들어가지 않는다. 그러니까 프라이버시는 터치하지 말자, 뭐 이런 거겠지. 그리고 세 번째, 허락 없이 집에 친구를 부르지 않는다. 만약에 부르게 된다면 뭐 허락을 받거나 조금 이렇게 좀 허락을 받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친구를 부르지 않는다. 이 세 가지가 이 둘 남매의 룰이었대요. 생활비 반씩 보태기, 마음대로 서로의 방에 들어가지 않기, 허락 없이 친구를 부르지 않기. 그런데 이 모든 룰을 동생인 료쿤이 다 깨고 있었대요. 지키지 않은 거야. 예를 들면 이런 거야. 그러니까 월말에는 항상 월말에는 가계부를 쓸 거 아니야, 둘이서. 그래서 둘이서 월말에는 생활비로 쓰고 그 받은 영수증 있지. 내가 뭘 샀을 때 받은 영수증. 이런 영수증들을 보여주면서 같이 이렇게 생활비를 계산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런 과정에서 타케우치 료쿤, 남동생은요, 영수증을 항상 버리고 없어. 깜빡했어. 버렸어. 이러면서 영수증을 항상 모으지 않고 버렸대. 그럼 나중에 계산에 착오가 있잖아. 그럼 그 모든 건 다 누가 감당해야 돼? 누나가 감당해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 료쿤은요 생활비에는 뭐 관심을 두고 있지 않았대. 그렇게 크게. 그리고 지금 제가 보여드릴 사진은요 료쿤 트위터에 올라가 있던 누나의 사진이에요. 이 사진은 중학교 때의 사진이래요. 에미가 중학교 때의 사진이래요.
그래서 이 료쿤이 트위터에 누나가 중학교 때 사진을 올리기도 했대. 근데 이게 뭐 좋은 의미에서인지 뭐 혹은 그냥 야 은하 중학교 때 사진 봐라 이러면서 장난삼아 올린 건지는 모르겠어요. 그리고 현재까지도 지금 이 사진이 올라와 있다고 합니다. 근데 아까 두 번째 룰이 뭐였어? 서로의 방에는 절대 들어오지 않기였어. 그치? 서로 마음대로 서로의 방에 들어가지 않는다라는 룰이 있었는데 이 료쿤이 자기 멋대로 친 누나의 방 사진을 찍어가지고 자기 트위터에 올린 거야. 누나의 방 사진을 자기 멋대로 찍어서 트위터에 올린 거야. 자, 그럼 두 번째 룰도 어겼어요. 자, 세 번째. 허락 없이 친구들을 집에 마음대로 초대하지 않는다라는 룰이 있었어. 그런데 아까 보셨지만 이 료쿤이 평소에 음악도 좋아하는데 게임도 좋아하잖아. 그래서 이런 게임이나 음악을 평소 즐기면서 친구들을 막 초대하는 거야. 근데 야, 음악이 있지 게임이 있지 막 시끄러운 것만 다 모였어. 그러니까 맨날 친구들을 초대하고 계속 시끄럽게 구는 거야. 그래서 계속 연이어서 그 둘만의 규칙을 어기기 시작해. 그러면서 이 과정에서 타케우치 에미는 스트레스가 점점 쌓이다가 나중에 폭발을 하게 된 거지. 그러니까 그녀는요 진짜 동생을 죽이고 싶을 정도로 이런 사리를 품을 정도로 굉장히 그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었는데요. 주위 사람들에게는 가정사는 말할 수 없어요. 괜찮아요. 라면서 자기 마음 안에서만 그 스트레스를 꼭 가다 놓고 있었던 거야. 그리고 사회생활 할 때는 그녀는 아무 문제 없어 보였어. 항상 착한 여자애. 항상 니꼬니꼬 항상 이렇게 싱글벙글 웃고 있는 여자애. 예의 바른 여자애. 그리고 인사성이 되게 좋은 여자애. 아까 텐초도 인사성이 되게 좋은 여자애라고 칭찬을 했었잖아. 그리고 막 손님들한테 칭찬도 받았었대. 너무 인사성이 밝고 잘 웃는다고. 그런데 이 마음속에서는 저 새끼 내가 언젠간 죽여버릴 거야. 개새끼. 이러면서 계속 마음 안에서는 친동생에 대한 그 사리가 점점 커지고 있었던 거지. 그런데 부모님이 이혼을 했고 형제들은 다 뿔뿔이 흩어졌고 이런 평범하지 않은 가족사여가지고 이들의 안에서 뭔가가 좀 틀어지기 시작했던 걸까요? 결국에 이 잔인한 친동생 토막 살인 사건으로 인해서 마지막에 남았던 이 두 명의 형제들마저 다 뿔뿔이 흩어지게 됩니다. 자, 여러분들이 아까 말씀하셨죠. 사진 내가 딱 키자마자 뭐라 그랬죠, 여러분들이? 와, 예쁘다 그랬어. 더 예쁜 사진 보여줄까? 되게 예쁘지? 엄청 예쁘죠? 이 사진 진짜 예뻐. 내가 봐도 예뻐. 약간 그 옛날에 마츠모토 준이랑 같이 영화 찍었던 배우가 한 명 있거든요. 뭐 난 내 동생을 사랑한단가? 그 영화에 나오는 여자 주인공이랑 닮았어. 일본 영화나 드라마 좋아하시는 분은 내가 누구 말하는지 알 거야. 얼굴 완전 이쁘게 생겼지. 그러니까 되게 아이돌 같이 생겼지. 아, 웃는 게 너무 예뻐. 진짜. 웃는 게 진짜 예뻐. 자, 그런데요. 이 사건이 있고, 아까 여러분들이 제가 이거를 키자마자 막, 오, 예뻐, 오, 예쁘다. 지금도 막, 오, 예뻐, 예뻐 이러시는데, 이 사건이 있고, 이 용의자, 타케우치 에미의 사진이 이제 인터넷, 네토에 이제 이렇게 다 바라바라 다 퍼진 거야. 그리고 뭐 텔레비에도 나오고 텔레비에서는 다 보여주지. 성인이니까. 일본은 또 범죄자의 얼굴을 감추지 않거든요. 다 까요. 개인 신상이고 나발이고. 그래서 용의자의 외모가 굉장히 이슈가 돼요. 또 너무 귀엽잖아. 그래서 막 그런 네티즌들이 와 귀엽다. 되게 이쁘다. 야 동생이 죽을 짓 했네. 저렇게 이쁜 누나한테 예쁘다. 이러면서 얘는 잘못 없어. 귀엽잖아. 누나가 얼마나 참았으면 그랬겠냐. 그래서 얼굴만 보고 너무 예쁘다. 너무 귀엽다. 동생이 죽을 짓 했네. 이러면서 SNS에서 그녀를 옹호하는 글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 미친 짓이죠.
여러분들 세상에 죽어도 싼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물론 개 중에 몇 명은 있기는 하지만 여러분 진짜 여자는 얼굴이 이쁘면 답니까? 정말 그런 겁니까? 여자는 정말 얼굴이 이쁘면 단 겁니까? 그래서 이거는 제가 그 에미가 그 실제로 잡혀갈 때의 그 모습을 제가 이렇게 영상으로 만들어서 가지고 온 겁니다. 에미가 이제 검찰청에 넘어갈 때 사진이에요. 그 사진과 지금 이 모습을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아이고, 이 남동생도 잘생겼어, 진짜. 여러분, 그거 알고 계신가요, 혹시? 일본의 살인사건 중에서요, 살인사건의 53.5%가 이 친족 사이에서 일어난 사건이래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일본의 전체 일어난 사건 중 53.5%가 친가족, 피가 섞인 이런 친족 사이에서 벌어진 사건들이 대부분이라는 거죠. 자, 이 료쿤의 그 지인들에게 물어보면 남동생은 이랬대요. 항상 남을 돕기를 좋아하고 항상 활기차고 그리고 항상 되게 밝은 남자아이였대요. 그래서 절대 다른 사람들한테 미움받을 사람이 아니다라는 게 이 료쿤의 지인의 이야기였어요. 인터뷰였어요. 그리고 늘 밝고 항상 이렇게 웃는 얼굴로 가게 손님들한테 칭찬까지 받을 정도로 굉장히 착하고 청순했다는 이 에미짱. 자, 누구에게도 미움받지 않고 누구에게 사랑받았던 이 둘이 도대체 어떤 게 이 둘 사이를 이토록 잔인하게 발기발기 다 찢어놓게 된 건지 아직 정말 그 깊숙한 사연까지는 밝혀지지 않았다고 해요. 자, 여러분들 세상에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남는 건 저희 형제밖에 없죠. 동생이 아무리 미워도 오빠가 아무리 미워도 언니가 아무리 미워도 누나가 아무리 미워도 남동생 여동생이 미워도 형이 미워도 여러분 형제는 형제입니다. 이 세상에 나의 피가 지나가로 하는 내 피가 이어져 있는 우리 가족, 내 가족 내가 사랑하지 않으면 누가 사랑하겠습니까? 제가 가지고 온 두 번째 이야기 친 누나가 친 남동생을 살해한 토막 살인 사건이었습니다.